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분사 구문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이 좀 이제 어렵게 생겨서 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름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분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로 만들었다. 그래서 문장 하면은 절이죠, 절. 절에는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구에는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구와 절의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a cute cat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한 덩어리로 해석해요.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a cute cat. 요거 따로따로 따로 cute 따로 cat 따로 이렇게 안 보죠. a cute cat. 그리고 얘네들 중에 누가 제일 메인이냐면 캣이 메인입니다. 캣을 중심으로 얘네랑 얘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럼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구라고 불러요. 여러 개의 단어를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처럼 해석을 한다. 이게 구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캣을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명사 구가 되겠죠. 이렇게 명사 구, 동사 구, 부사 구, 전치사 구 이렇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on the table. A cute cat is sleeping on the table. 식탁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 해보겠습니다. 쌤, 잠시만요. 네. 해봅시다. A cute cat, 명사 구, is sleeping. 요것도 동사만 보자면 sleep이지만 얘한테 BING가 붙어가지고 2개 이상의 단어지만 하나의 동사처럼 해석을 하게 되죠. 현재 진행 시제를 가진. 그럼 이것도 구예요. 근데 동사 기준으로 모였으니까 동사 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on the table. 이것도 on 따로 더 따로 테이블 따로 아니죠. on the table을 한 세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얘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냐? on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식탁 위 이렇게 위가 없으면은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on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로 우리가 하나 묶음 이렇게 했었던 이 친구는 전치사 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룹니다. 구들이 모여가지고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까지는 그냥 구예요. A cute cat 명사 구, they sleeping 동사 구, on the table 전치사 구. 그런데 문장이 되려면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죠. 이게 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 안에서의 절은 a cute cat is sleeping 이 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만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장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 말고도 전치사 구, 부사 구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커다란 덩어리 하나는 이제 문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 절이 있고 절 안에 구가 있고 구 안에 단어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장, 절, 구, 단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분사 구문이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자면 분사를 사용해서 문장이었던 걸 구로 바꿔버렸다. 즉 주어와 동사를 없애버렸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의 형태를 보자면 I studied math, listening to music. 나는 수학 공부를 했어.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 부분도 원래는 문장이었죠. listening to music이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I listened to music 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접속사가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어떤 접속사인지 나중에 이따 보자면. 그래서 이 형태의 접속사 절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죠. 이 문장을 구처럼 만들어버린 것. 지금 여기 listening to music에는 더 이상 주어와 동사가 존재하지 않죠. 구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보겠습니다. Being very powerful and dangerous, volcanoes do harm to people in many ways. 요것도 조금 까다롭게 생기긴 했지만 문장은 여기 있죠. Volcanoes do harm. 화산은 해를 끼친다. To people, 사람들에게. In many ways,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부분이 문장이에요. 이 부분이 주절이 됩니다. 항상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 있으면 주절과 종속절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종속절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절이 아니네요. 구문이니까. 그래서 being very powerful and dangerous. 이렇게 이 부분이 원래 문장이었는데 구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위에 거는 쉬운데 아래 거는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면 위에 거는 리스닝이 지금 원래 리슨드였겠구나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being? 갑자기 being이 등장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분사구문 만드는지 한번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분사구문은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로 된 부사절을 분사가 이끄는 부사구로 간략하게 바꾼 것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 연속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유는 간단하죠. 접속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접속사가 when, while 이런 거면 시간인 거고요. because, since, as 이런 거면 이유가 되겠고요. if, unless 이런 거면 조건이 되겠고 although 같은 거면 양보, 그다음에 뭐 while 이면 동시, 그리고 as 연속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접속사에 따라 나뉘는 거니까 굳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분사구문에 쓰이는 부사절 접속사로는 우리 흔히 쓰는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when, while, because, if, unless, although, as, since 이런 친구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접속사는 바로 as예요. 왜냐면 as는 접속사로서 의미가 다양한 친구라서 그렇습니다. as는 when이란 뜻으로도 쓸 수 있죠. 뭐뭐 했을 때. 그리고 because의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뭐 하면서 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while의 뜻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뭐로써 뭐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겠고요. 그래서 뜻이 좀 다양해요. as가. 그래서 as가 제일 쓰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단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지 뭘 해석을 하든 말든 하겠죠. 자, 먼저 문장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접속사 하나,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 문장이든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죠. 주어 동사, 주절 먼저 쓰고 접속사가 여기 사이에 끼고 주어 동사가 들어오고 이때 부사절은 이 부분이 됩니다. 위에 거는 반점이 있고 아래 거는 반점이 없죠. 왜냐하면 위에 거는 어디까지가 끝인지 알려줘야 되지만 아래 거는 접속사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차이 때문에 반점 있고 없고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자, 이 경우에 먼저 접속사를 생략을 해줍니다. 이게 1단계. 접속사가 필요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생략을 해줍니다. 만약에 접속사가 필요하면 생략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으면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구문인 거죠. 그 다음에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생략합니다. 즉,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은 애면 생략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으면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주절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절은 주인이기 때문에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걔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종속절, 항상 부사절, 종속절 이런 애들을 건드려주세요. 자, 이때 주절과 부사절의 주어가 다를 경우 부사절의 주어 생략 불가라고 되어 있죠. 다르면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제가 부사절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으면 동사를 ing로 고친다 라고 되어 있죠. 얘랑 얘가 시제가 같아야 돼요. 둘 다 현재거나 둘 다 과거거나. 그러면 이 친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얘를 ing로 바꿔줘요. 이게 3단계. 여기도 마찬가지. 이 순서로 문장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오고 있죠? 네. 주절의 시제와 부사절의 시제가 그럼 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요거를 써주세요. having pp.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have pp가 보여요.
have pp는 우리 현재 완료 시제로 많이 쓰는데 이 have에다가 이 have를 동명사로 바꿔줬네요. 분사로 바꿔줬네요. 분사 구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분사로 만든 버전의 have p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have pp가 과거의 의미를 전해주기 아주 좋은 친구예요. have pp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부정문일 경우 분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죠. 부사절의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분사 구문에 being이 만들어지겠죠? 비동사면은 만약에 이제 시제가 같아. 부사절이 뭐 접속사 있고 주어 있고 여기 비동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주어 동사가 있어요. 주절에. 그러면 얘랑 얘가 시제가 같으면 얘가 being이 되겠죠? ing가 붙어야 되니까. 이때 이 being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접속사 지웠어요. 주어가 같아서 지웠어요. 여기 비동사 있어서 being으로 바꿨는데 being은 생략해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형체가 감쪽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비동사는 근데 절대 혼자 쓰지 않잖아요. 비동사는 뒤에 보어가 있죠. 즉 보어만 남은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문이 있는지.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이 있으면 그 분사 구문을 다시 되돌려 놓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분사 구문을 다시 부사절로 되돌려 놓지 못하면 정확한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분사가 있고 뒤에 어쩌고 저쩌고가 있을 거고 점이 찍혀 있고 주어 동사 또는 주절이 먼저 있고 어쩌고 저쩌고를 포함한 분사가 이렇게 뒤에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분사 구문을 발견을 했을 때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첫 번째 거꾸로 해주세요. 일단 동사가 시제가 같으니까 ing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사를 다시 시제 맞춰서 되돌려 놓으세요. 앞에서부터 하려고 그러면 이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아는 것부터 합니다. 이게 제일 쉬우니까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동사 시제를 맞춰 되돌리기. 그러면 주절의 시제를 보면 되겠죠?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로 얘를 되돌려 놓으세요.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가 같으니까 사라졌겠죠? 다르다면 그대로 있을 거예요. 따라서 주어, 주절 주어 가져오세요. 그래서 주절의 주어가 여기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접속사를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이라고 한 이유는요.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사라지는 이유가 문법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 없으면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글을 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접속사 필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없애는 게 접속사예요. 즉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없앴겠죠. 할 수 없는데 없애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는 앞뒤 문장의 그 흐름을 파악을 해가지고 추측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가장 유용하게 잘 써먹을 수 있는 접속사가 바로 as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as 넣으면 해석이 됩니다. 얘가 때도 있고 이유도 있고 동시 동작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얘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as 아니면 if 아니면 although 이 순서로 넣어보시면 어지간해서는 다 맞춰져요. 그래서 as 해보고 안 되면 if 넣어보고 안 되면 although 넣어서 해석해보고. 자, 그러면 문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볼게요. I studied math listening to music. 나는 수학을 공부했어. 음악 들으까지 되겠죠? 자동으로 나오긴 할 거예요. 음악 들으면서 이게. 그죠? 왜냐면 쉬운 이제 익숙한 문장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제 같으니까 ing가 됐겠죠? listened 되돌려 놓으세요. 주어 같으니까 사라졌겠죠? I 돌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공부를 했겠죠? as 넣어보세요. 해석이 되나?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공부했다 해석이 되네요. 만약에 이랬는데 안 되면 if를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if가 아예 말이 안 되죠. 그다음 although도 말이 안 됩니다. 동시 동작이기 때문에. 네. 저 아예 안 들렸어요, 다. 어디서부터요? 처음부터요. 지금은 들려요? 아니, 처음이 아니라, 이거 문장? I studied math 여기서부터요? 네. 오케이. 와이파이 이슈가 좀 있었나 보네요. 다시 해줄게요. 자, I studied math, listening to music. 요런 문장이 있을 때도 거꾸로 순서를 바꿔가지고 오시면 해석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 시제가 같으니까 ing가 되었겠죠. 따라서 앞에 있는 동사 시제 맞춰서 listened 넣어주시고요. 주어가 같으니까 사라졌어요. I 데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사실 해석이 얘 같은 경우는 문장이 쉬우니까 자동으로 될 거예요. 나 수학 공부했어. 음악 들으면서. 자동으로 나오죠. 하지만 일단 as를 한번 넣어보세요. As I listen to music. 음악 들으면서 수학 공부했어. 해석이 되네요. 그러면 as가 정답인 거예요. 안 되면 if 넣어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although 넣어보세요. 그래서 as if although 요 순서로 한번 넣어보시면 보통은 다 해석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까다롭죠. being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까지 생략돼 버리면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Very powerful and dangerous. 점 찍고 volcanoes do harm. 되게 당황스러운 문장이죠. 처음에 딱 보고 해석하기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 혹시 being 사라졌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 가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점이에요. 점. 반점이 찍혀 있다는 건 그 부분에 있었던 뭔가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지금 문장을 나눠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very powerful and dangerous 그리고 볼케이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문장이 한번 끊겼었구나 라는 힌트인 거죠. 그럼 문장이 끊기려면 여기에 접속사가 있었겠구나, 주어 동사가 있었겠구나. 그럼 뭔가 지금 많이 사라졌네. 요거를 유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점을 항상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있으니까 있는 대로 한번 보고 해볼게요. being이기 때문에 얘는 시제가 같았을 거예요. volcanoes do니까 일단 주어는 volcanos였겠죠? they로 써볼게요. volcanos는 복수형이니까. 그리고 시제는 현재 시제네요. do이기 때문에 they 현재 시제 비동사 are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They are very powerful and dangerous. Volcanoes do harm to people.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됐을 거예요. 접속사가 한 번에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매우 강력하고 위험, 화산이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이럴 때는 그냥 일단 as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가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as가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제일 어울리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as 넣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매우 강력하고 위험해서? 그렇죠. 자동으로 서라는 말이 나오죠. 맞아요. 뭐뭐 해서 이거는 뭐뭐 하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얘가 because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강력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화산은 사람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피해를 입힌다. 이렇게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문에 나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The weather being fine, we will go on a picnic. 자, 이런 식의 문장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사구문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런 예문 같은 경우는 쉬워요. Finishing my homework, I played computer games. 너무 쉽잖아. 그냥 숙제하고 나서 컴퓨터 게임 했어. 그렇구나. I studied math listening to music. 음악 들으면서 수학 공부했어.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be가 들어가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분사구문에서 좀 특이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 생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비동사인 경우 뭐 생략이 돼버린다. 아니면은
시제가 앞서면 뭐 having pp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것들이 사용이 돼버리면 좀 문장의 분석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딱 봤을 때 The weather being fine, we will go on a picnic. 엄청 이상한 문장이잖아요. 심지어 여기서 being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The weather fine, we will go on a picnic. 엥? 이게 뭐야? 동사 어딨어? 왜 여기 반점 찍혀있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being이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요거를 보면서 아, 이거 지금 문장 분리돼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장이 분리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반점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니까 여기가 being으로 바뀐 걸 보니 시제가 같았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미래 시제는 현재 시제나 같습니다. 왜냐면 이 미래라는 게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미래는 결국은 지금을 기준으로 한 생각이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게 이제 미래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시제랑 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 비동사니까 is 쓰셔도 되겠죠. 그리고 we the weather 다르죠, 주어가. 아, 주어가 다르니까 사라지지 않았구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the weather is fine, we will go on a picnic. 이 문장이 되는 건데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겠죠. as를 넣으면 말이 안 됩니다. as the weather is fine. 아, 말이 되네요. 날씨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피크닉을 갈 거다. 이것도 말이 되네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는 if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접속사가 다양해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오류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 글을 쓰거나 문장을 만든 사람이 접속사를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읽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생길 수 있는 오해예요, 오해. 우리도 생략이 들어가면은 한국어도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죠. 수정이랑 민지 찾으러 갔어. 민지 찾으러 갔다 왔어. 자, 요거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나요? 수정이랑 민지 찾으러 갔다 왔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수영이랑 같이 민지 찾으러 갔다. 그렇지. 또는 수정이랑 민지 찾으러 갔다. 그렇죠. 혼자 갔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이제 중의적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략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as를 넣든 if를 넣든 말이 됩니다. 따라서 날씨가 좋으니까 피크닉 갈 거야 도 되는 거고요. 날씨가 좋으면 피크닉 갈 거야 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 as와 if는 둘 다 이 안에다가 미래 시제 will을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시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문장 구성이 맞습니다. 올바른 문장이에요. 그래서 as를 넣어도 되고 if를 넣어도 된다. 문맥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문맥이 없기 때문에 as를 넣어도 되고 if를 넣어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ot knowing her phone number, I can't call her. 이것도 처음 딱 이 문장만 보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not knowing her phone number. 뭐야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점이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두 문장 분리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g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얘랑 시제가 같네. 현재 시제니까 know를 쓸 건데 not이에요. 부정문. know의 부정형은 뭐죠? 부정형? 네. 알다를 모르다로 바꾸려면 영어로 뭐라고 하죠? 모르다. 나 몰라요 라고 영어로 말해봐요. 몰라요. I don't know. I don't know가 되죠. 맞아요. I don't know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부정을 만들 때 일반 동사의 부정은 do가 포함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거 꼭 분사구문으로 not knowing이나 never knowing 돼 있는 거를 부사절로 써보라고 하면은 not을 그대로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don't로 안 쓰고 I not know 이렇게 써버려요. 요거 이제 착각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부정은 항상 do가 포함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I였기 때문에 I 여기다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not knowing이 I don't know가 되는 거죠. I don't know. 그 다음에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접속사 모르겠을 땐 대충 끼워 넣어보세요. As I don't know her phone number, I can't call her. 내가 걔 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할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as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에. as는 because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제 완전 이제 최악의 구문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괄호가 쳐져 있다는 건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괄호 쳐진 상태로 이렇게 생긴 문장이 나타날 수 있어요. Tired. She went to bed early. Tired. 이거 하나만 있는 거야.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게 지금 분사구문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뭐가 생략이 됐구나 되겠고요. tired가 동사 일리 없잖아요. tired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것도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ed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eing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being 뒤에 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being 뒤에는 보어이기 때문에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be 뒤에는, 비동사 뒤에는. I am a student나 I am tall처럼요. 또는 비동사는 ing가 또 올 수도 있어요. 하고 있다 라는 뜻의 현재 진행 시제를 만들 수도 있죠. 또는 pp가 올 수도 있어요. bpp를 쓰게 되면 수동태가 만들어지니까요. 주어가 당하는 거죠. 따라서 being 뒤에 이게 만약에 사라지고 남았을 때 명사나 형용사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ing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pp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남아있는 이거를 보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 동사라서 얘가 지금 모양이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being이 사라져서 얘 혼자 남은 건지 이걸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BPP가 쓰였어요. 수동인 거예요. 수동. 그러면 일단 주어 같으니까 사라질 수 있겠죠. 없애버릴게요. 그 다음에 접속사 사라질 수 있죠. 접속사는 내 생각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렵습니다. 접속사가. 그 다음에 비동사가잖아요. 비동사. 시제가 같으니까 was가 being이 될 수도 있지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caught by his mom, he couldn't go out. 이것만 보고 얘가 지금 원래 뭐였는지 판단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 거죠. 자, 시제가 같을 때는 분사구문은 시제가 같은 경우 ing가 생겨야 돼요. ing가. 근데 ing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그럼 요거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being 사라졌구나.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ing가 없는 분사구문이 아닙니다. being이 사라진 분사구문은 가능해요. 따라서 이 친구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거 이것도 분사잖아. 이거 분사구문이네? 해버리면은 이거를 그대로 시제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는 컷은 동사고 he 주어를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문장이 완전 이상해져요. 그가 엄마한테 잡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문장이 되잖아요. 능동이 돼버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비동사가 생략이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빠르게 잘 해줘야 되겠죠. 분사구문을 볼 때. 요거 어디가 헷갈릴 수 있는지 이해되나요? 네.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조은이 할 수 있어. 그리고 특히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보여줄게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면 이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잖아요. 위에 거는 어떤 것의 특징, 그것이 나를 지루하게 한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은 지루해 라고 하고 싶으면 English class is boring이 되는 거고요. 나는 지금 지루해 하고 싶으면 I am bored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ing하고 ed가 다르죠. 의미가.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as the class was boring. I doze off. 이 doze off는 졸다라는 뜻입니다. As the class was boring, I doze off. 수업이 너무 지루해서 졸아버렸어.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속사 없애볼게요. 그 다음에 비동사는 being이 되니까 사라질 수 있어요.
요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The class boring, I doze off. 이렇게. 이때 이게 동사인가 보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얘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니까. 그래서 여기 잠깐만 과거 시제니까 이거 과거 시제로 고치면은 보드가 되나? 이렇게 고쳐놓고 그 다음에 주어는 클래스니까 이렇게 해놓고 as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문장의 구조 자체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딱 분사구문을 봤을 때 남아있는 게 그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면 앞에 being이 사라진 거. PP여도 마찬가지. PP든 ING든 감정을 나타내는 게 남아있으면 앞에 비동사 사라진 거로 판단하고 비동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원문의 의미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명사나 형용사만 뜬금없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비동사 사라진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어디 있지? 이런 게 있겠죠. 요거 being 지울 수 있죠. 이거 지워버리면 powerful and dangerous는 형용사만 남았죠. 이때도 여기 비동사 생략됐구나. 요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집어 넣어주셔야 돼요. 조금 생각보다 할 게 많은 문법이죠. 그래서 이 문법은 구어체에서 잘 안 써요. 말할 때는 잘 안 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게 많은 문법이다 보니까 보통은 연설이나 신문 기사나 뉴스 이런 데서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할 때 쓸 일은 거의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에서는 글로 배우는 문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사구문 어떻게 해서 만들고 분사구문 어떻게 해서 다시 풀어주는지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분사구문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접속사는 보통 생략하지만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남겨두기도 한다. 즉, 분사구문은 생략이 기본인 문법이지만 내 생각에 생략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싶으면 다 남겨놓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이상한 문법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Because I don't know her phone number. Because 뭘로 해볼까요? 그치, I don't know her phone number. He taught me. He taught it. 요렇게 해볼게요. He taught it to me. 해보면 지금 접속사 여기 있고 주어가 있고 근데 주어가 달라요. 그 다음에 I didn't로 해야 되겠네요. 미안해요. 과거형으로 바꿀게요. 하면은 시제가 같아요. 근데 부정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시제가 같으니까 I 살려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know는 시제가 같대. 미안해. 주어가 다르니까 I를 살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시제가 같으니까 didn't know 부분을 knowing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not은 남아있겠죠. 그리고 not knowing. 근데 내 생각에 because를 없애면 안 될 것 같아. because가 있어야 의미가 확실해질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식의 예문도 가능한 거예요. Because I not knowing her phone number. 완전 영어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영어 제대로 문법 모르는 사람이 써는 것 같이 생긴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다는 거예요. 분사구문을 쓰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분사구문은 좀 최대한 다양한 문장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사실 가장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분사구문이 된 문장을 주기적으로 봐야 돼요. 보고 내가 직접 해석해보고 그 문장을 다시 이제 분사구문이 아니라 부사절로 고쳐보고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익숙해질 수 있는 구문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되게 난처할 수 있어요. 처음엔 되게 황당할 수 있어요. 뭐야, 이 단계 문장이야? 이게 영어 문장이야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접속사 표시는 했는데 안에 동사는 표시할 게 없어. 이런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은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분사구문 문장이 보이면 반드시 우리 수동태 보이면 능동태로 고치는 것처럼 분사구문 문장 보이면 부사절로 만드는 거 연습할 겁니다. 따라서 모든 분사구문 문장이 보이면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부사절로 고치는 연습부터 해주세요. 네. 자, 한번 체크업 문제 풀어볼까요?
As I have. 그렇죠. As I have. 완벽합니다. 두 번째. Been walking down the street. 그렇죠. 또는 Walking down the street. 그렇죠. 맞아요. 왜 여기서 being을 없앤 것까지 물어보냐면 실제로는 이 현재 진행 시제 be 더하기 ing인 경우에는 이게 얘가 비입자로 바뀌어버리면 being working이 되잖아요. 이 형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얘가 잉여잖아요. 잉여 성분.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중복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being tired를 남겨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tired 혼자 있으면 이게 지금 being tired인지 그냥 tire이라는 동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be자를 일부러 남겨놓는데 얘는 이제 working만 있어도 이거 지금 앞에 being 없어진 거구나. 충분히 파악이 가능해서 보통은 진행 시제는 이렇게만 남아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 보도록 할게요.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는 진짜 안 어려워요. 아마도. 자,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수동태 우리 어떻게 만들죠? PPP. 풀 규칙으로 얘기해볼까요? 같은 주어 중에 하나를 지워요. 오, 그거는 관계대명사였던 것 같은데요. 아하. 아하. 만드는 방법? 수동태 어떻게 만들더라?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요? 수동태가? 뜻이요? 수동태를 만들면 문장이 어떤 뜻이 생기죠? 되다? 그렇지. 당하다. 맞아요. 되다, 당하다는 뜻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장 구조를 바꿔줘야 됐을까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그렇죠. 맞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옮겨요. 그리고 BPP로 바꿔요. 그렇죠. 동사는 맞아요. BPP로 바꿔요. 그리고 주어를 by 목적어로 바꿔요. 맞아요. 주어를 by 목적격으로 바꿔줘요.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은이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난 지금 자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졸린 시간이구나.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이거 하고 푹 자요. 네. 자, 그래서 요 순서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게 수동태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이 뒤쪽으로 쭉 따라오는 그 기타 등등 있죠. 기타 등등은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기타 등등은 그대로 언제나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전치사 구든 부사 구든 뭐 기타 뭐 다른 절이든 뭐가 됐든 전부 다 그냥 이 자리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가 건드리는 건 오로지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 조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떡하지가 이번 과의 핵심이에요. 능동태 문장에 조동사가 있으면 어떡하지? 간단합니다. 그냥 조동사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건드리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밖에 없어요. 따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히려 한 가지 더 이득인 부분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원래는 이 동사가 원래 이 주어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I teach 였으면 주어에 맞춰서 주어가 이제 1인칭이기 때문에 teach가 es가 안 붙고 그냥 teach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I teach my brother 이라는 문장이었다면 이 brother 이라는 문장이 여기 주어로 가게 되면서 teach가 be taught로 바뀔 때 is taught가 됩니다. 3인칭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is가 생겨버리는 거죠. 만약에 I였으면 am taught였을 텐데 주어가 바뀌니까 이제 인칭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동사가 있으면 이득인 게 뭐냐면요. 조동사는 동사 원형과만 항상 함께 씁니다.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따라와야 돼요. 즉, 수동태로 바꿨을 때도 조동사는 동사 원형과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동사 바로 뒤에 붙을 게 바로 비동사잖아요. 비동사의 원형은 비죠. 모양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누구가 됐든 1인칭 I가 됐든 U가 됐든 뭐 we가 됐든 he가 됐든 she가 됐든 it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조동사 갖다 쓰고 be 그대로 쓰시면 돼요. pp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동사 가지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쉬워져요. 자, 여기 예문 보면 The party will be held at 7 p.m. 파티가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신경 쓰지 말고 be 그대로 써준다. be held 이렇게 되는 거죠. will be held. 이거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자면 파티를 뭐 누가 개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개최한다고 쳐볼까요? by me가 여기 있었다고 치면 이거 다시 능동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I hold. 그렇죠. I will I will be held. 아니. 수동태일 때 BPP가 들어가는 거고 수동태가 아니면 아. BPP가 필요 없어요. I will hold 그렇죠. the party 그렇죠. I will hold the party. at 7 p.m.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 네. 그래서 수동태로 만들 때도 능동태로 만들 때도 이 조동사가 있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보니까 You may think volcanoes can be found only on Earth. 당신은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기는 이제 주절 놔두고요. 이 안에 이제 that으로 시작하는 종속절이 뭔가 바뀌었어요. Volcanoes can be found 이렇게 주어, 조동사, BPP. 요 안에서만 건드려주면 돼요. Volcanoes can be found. 자, 화산은 누가 찾을까요? 과학자들. 그렇죠. 과학자들이 찾겠죠. 그럼 by scientists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능동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They may. 앞에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You may think 그대로 가요? 네,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럼 you may think they can find volcanoes only on Earth. 그렇죠. Only on Earth.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수동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의 장점이에요. 편해요. 은근히 문장 구성하기가. 다시 능동태로 바꾸기도 쉽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아니요. 딱히 없을 것 같죠? 좋아요. 부정문 만들 때도 이제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원래는 수동태 부정문은 be not pp였어요. I am not caught 이런 식으로 be not pp였는데 조동사가 생겼으니까 조동사에 다시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jo not bpp가 됩니다. 그러니까 not만 위치가 앞으로 간다, 당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항상 영어에서는 맨 첫 번째 시작하는 동사 단어 뒤에 not이 붙기 때문에 그 규칙 때문에 can't be finished, should not be judged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장들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의문문으로 쓸 때도 조동사가 의문문을 담당하게 되고 앞쪽에 조주동 할 때 그 조동사를 담당하게 되고 뒤에 BPP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수동태 같았으면은 한 번만 살짝 비교해보자면 Cancer is treated with 어쩌고 그대로 놔두세요. 요거였다면 이게 이제 의문문으로 갔을 때 is cancer treated 요렇게 바꿨을 거예요. 부정문이었다면 cancer is not treated
이렇게 항상 아이고 낫이 빠졌네. 항상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조동사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will이 생겨버렸으니까 얘가 가장 앞에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not을 붙일 때도 얘한테 붙이고 의문문으로 만들 때도 얘가 앞으로 가고 요것만 신경 써주면은 어려운 거는 없을 거예요. 질문 혹시 있을까요?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밑에 체크업 한번 풀어주세요.